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에 화장품과 관련된 관심 있는 뉴스를 살펴보는 짤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화장품 과대 광고 사례와 조제관리사 취해 시험에 대한 소식을 짤막하게 전할까 합니다. 매월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요, 별도의 특별 감시 등을 토대로 해서 화장품의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2022년 12월에 있었던 행정처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화장품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 화장품 법령의 관점에서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별표 5에는 그 준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과목부터 카목까지 여러 가지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각각의 어떤 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옥입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얼굴 라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리프팅 패치 후 달라진 얼굴 라인 전후에 대한 사진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붓기에 대한 내용으로 얼굴 라인이 이 제품을 사용 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얼굴에 살이 빠졌다. 여기서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나목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그리고 다목은요,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장품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또 양리학적인 영향 이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였다라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본다는 것이겠죠. 의약품의 정의를 보니 본 내용의 전체적인 문구가 그 느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 표현으로 느껴지시는지요? 자, 다음은 손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손발톱 성장 촉진 에센스. 자, 잘 자라지 않는 문제성 손발톱, 살균 보존 등 이런 손발톱에 관련된 그러한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을 목적의 그런 느낌으로 문구들을 적은 제품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세럼 사용 전후 비교 사진 곰팡이 발톱, 유해균 손톱. 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큰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특히 유해균으로 변형된 손발톱 원상 회복 이런 표현이라든지 변형된 손발톱의 정상 회복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강 제품이다. 이학적인 오인을 살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기르성 두피용 샴푸 뽀르지, 또 각질 감소 여부, 또 두피 홍반 개선 효과, 홍반 증산 효과를 나타냈다. 의학적 오인 표현으로 느낄 수 있지요. 여드름, 이것도 여드름과 관련된 표현들도 많은 의학품 오인 표현으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 용어지요. 특히 여드름 중증도 등급 개선 16%뭐 이런 표현들. 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에서 표현이 어려운 그런 용어입니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 중에 여드름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이는 화장품의 유형 13가지 중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을 하죠. 즉 시선에는 그런 제품류에 한정돼서 기능성 화장품, 여드름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런 일반 화장품의 여드름 표현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쓰게 된다라면은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는 정도의 그런 광고 실증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발과 관련된 표현들, 지루성, 두피성 완화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은 문제가 좀 있는 표현들이겠죠. 사마귀 제거나 쥐젖 제거, 비립종 관리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의약품 모임 표현들이죠. 계속해서 벌독, 봉독,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런 의료적인 표현들.
전립선 강화나 전립선 보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화장품으로서 광고할 수 없는 내용들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발톱 무좀과 관련된 비교 사진 등 전부 다 의약품 오인 표현들의 대표적인 그런 행정 처분 사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 그 밖의 자를 지정공인 추천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 이 역시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그런 광고 표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 두 번째 준수사항 중에 다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서울의 땡땡땡 한의원에서 어떤 박사입니다. 그죠? 이런 표현들 바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위반 광고 표시 내용으로 해당이 되고요. 화상센터 이런 의료기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원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이겠죠. 또한 준수사항 3호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기존에 사용하던 타투 관리 연구와는 달리 석유 추출 원료,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동물성 원료인 꿀 추출물, 프로폴리스 등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 억제, 피지 제거 이는 실증 자료를 갖추지 않고 표시를 하고 광고를 한 그러한 위반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노화 방지 마찬가지로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 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하는 규정에 따라서 특정 용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증 자료를 갖춰야 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보르피닌과 같은 표현들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피부의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효능효과를 가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한 제품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나야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백, 주름의 고시 성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은 보르핀이나 다른 그런 아디포피린 같은 다른 성분들을 기능성을 표방하는 원료로서 광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적발이 된 사례고요. 또한 입 주변이 심하게 훼손된 아기 이미지를 사용했고 본 제품 사용 후 피부가 좋아진 그런 아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손상 케어 SOS 크림 역시 마찬가지 적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품질 효능과 관련된 거죠. 준수사항 암호과 관련된 표현이죠. 품질 효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 여기에 위반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슈링크 기술력을 담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네요. 슈링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슈링크란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라고 합니다. 피부 표면의 손상 거의 없이 근막층의 에너지를 접속시켜 늘어진 조직을 수축하고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턱 라인, 볼, 광대 라인 등의 처짐 개선이나 전체적인 탄력 개선을 원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시술, 슈링크, 리프팅 기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한 부분이겠죠. 품질의 효능 등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도 있지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사례입니다. 자체 홍보물 세계 최초 데미지 98.6% 등의 수치 클레임들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에 행정처분 사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은 2023년 맞춤형 화장품 조작관리사 제7회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6회까지 시험을 보면서 시행일 3개월 전에 시험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번 7회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2022년 12월 초에 공고가 나왔어야 되죠. 그래야지 통상적으로 시험을 봐왔던 3월 초에 시험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분명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일정 연기로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공지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월 30일자로 2023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운영 계획은 2023년 1월 중순에 공지를 할 내용이다라고 짤막하게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자, 1월 중순에 어떠한 운영 계획이 나오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예정되었던 두 가지의 소식들 마무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